자, 이번 영상에서는 건강에 관련된 경험담을 여러분들하고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영상을 좀 만들었는데요. 관련된 질병은 고지혈증이죠. 그리고 중성지방, 혈압, 당뇨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아마 처음 경험하신 분들, 특히 고지혈증이나 중성지방으로 병원에서 처음 진단받으신 분들은 상당히 이렇게 혼란스러움을 겪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혼란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충분히 여러분들하고 공유할 만한 그런 내용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또 이걸 경험하시는 분들에게 좀 참고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이냐라고 하면 어,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이죠. 1년 전쯤에 혈압이 좀 높아서 그 혈압이 높은 게 그 시점으로 해갖고 약 1년간 동안 130에서 140을 왔다 갔다 했고 간혹 가다가 이제 160을 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동네 의원을 찾았죠. 동네 의원을 찾았더니 이제 뭐 피검사 하겠죠. 기초적인 검사들을 했었었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화면에 보시면은 총 콜레스테롤이 258, 그 다음에 중성지방이 585인데 정상치가 200이거든요. 그러니까 200을 초과하게 되면 이제 치료를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제 저한테는 약을 안 먹으면 췌장염이 걸리고 그래서 죽을 수도 있고 뭐 각종 질병이 올 수도 있다. 동맥경화가 오고 막 이러면서 되게 막 겁을 줬습니다. 그래서 뭐 의사 진단이 그러니까 그래야지 그러고 약을 받았습니다. 혈압약하고 근데 이제 혈압약하고 보시면은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찾아야 되는데 의사 선생님 말로는 LDL 계산법이 있는데 중성지방이 400을 초과하게 되면 수치를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성지방부터 좀 해결하자. 그래서 혈압약하고 중성지방약을 처방해 주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콜레스테롤 약을 처방이 됐습니다. 그 약을 받아갖고 먹는데 먹자마자 한나절 지나서 하반신의 근육이 상당한 경력이 오고 수축이 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죽겠더라고. 그래서 약명을 쳐서 검색을 해보니 전형적인 이 부작용이고 그게 되게 심각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뭐 사망도 한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약사한테도 전화를 해봤죠.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전형적인 콜레스테롤 치료제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한 거하고는 좀 다른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인터넷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또 대학병원 교수분들이 또 무료로 인터넷 상담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종합병원도 알아보고 등등등 해가지고 알아봤습니다. 근데 일단은 의사 선생님들마다도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의료 상담한 부분과 그 다음에 동영상 유튜브 강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의사 선생님들마다도 좀 의견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LDL 계산법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어떤 의사분들은 이건 옛날 방식이고 지금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직접 측정하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해야 된다. 이게 계산법은 안 맞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운동이나 체중 관리를 통해서 식습관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가 하면 불가능하다. 무조건 약을 먹어야 한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인터넷상에서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어요. 뭐 이거 안 한다고 내일 당장 죽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비정상적이었습니다. 이를테면은, 어, 한 뭐 10년 가까이, 이제 이 일을 한 지는 수십 년이 됐으니까, 20년이 가까이 됐고 했으니까, 그 중에 이제 10년이라는 시간은 하루 종일 컴퓨터에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컴퓨터에 앉아 있고, 거의 움직임이 없고,
그것을 365일 하다시피 하고, 운동은 1도 없고, 운동은 거의 없고, 거의가 아니라 아예 안 했습니다. 운동은 안 하고, 그냥 주말만 되면은 술로, 기름, 뭐, 이렇게, 뭐랄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뭐, 지방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어, 영양가가 풍부한 그런 어떤, 음식들, 그 다음에 볶음밥도 뭐 엄청난 규모의 볶음밥을 먹고, 이제 이런 생활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가지고, 인터넷 영상의 강의를 통해서 운동과 체중 관리 등등으로 좀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낮출 수 있다. 이런 거를 보고, 이제 좀 생활 개선을 시도를 했습니다, 일단은. 그래가지고 3개월만 해보고 안 되면 약을 먹자. 그런 생각으로 해서 한 다음에 이제 다른 병원을 갔어요. 동네에 같은 의원급의 다른 병원을 갔는데요. 일단 어떤 노력을 했느냐 그러면은 저녁 시간에 이제 저녁을 먹고 30분 가량을 걸어봤습니다. 걷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술 같은 경우에는 주 2회를 먹었거든요. 주 2회를 먹었는데 뭐 소주, 맥주, 볶음밥 뭐 등등등 그게 있었는데 술을 1회로 줄이고 이제 완전히 끊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선까지 그래서 습관화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해보자는 거였죠. 그래가지고 술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볶음밥도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양제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폴리코사놀 조금 용도가 높은 거 10mg짜리인가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폴리코사놀, 비타민C 1000, 그 다음에 오메가3, 루테인, 지아젠틴 요렇게 해가지고 영양제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변화가 왔었냐 그러면은 바로 제가 이제 몸무게가 87kg거든요. 키가 86이면은 뭐 그렇게 많이 나가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은 하긴 하는데 어쨌든 186에 87kg 정도가 됐습니다. 됐는데 요거를 석 달 정도 하니까는 몸무게가 76kg 떨어졌어요. 76kg 떨어지고 평균 혈압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강의나 이런 데서도 체중을 낮추면은 또 몸에 있는 또 기름이나 이런 거를 제거하고 그러면 혈압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떨어지긴 했어요. 떨어지긴 했는데 일시적으로 140을 넘고 160을 넘는 경우는 간간이 생깁니다. 그게 정상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평균의 혈압은 떨어졌어요. 평균의 혈압은 떨어졌고 그 다음에 총 콜레스테롤이 이제 이전에 3개월 전에 했던 것이 258이었죠. 근데 196인데요. 위에서는 계산법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쁜 콜레스테롤 따로 측정을 했는데 107이니까는 이제 정상치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전에도 원래는 정상치 미만이었는데 중성지방이 높아서 착시 현상을 일으킨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요렇게 이제 수치가 나왔고 또 258이었던 콜레스테롤이 196 그래서 정상치에 살짝 걸리는 그런 흐름이었고 그 다음에 중성지방 같은 경우도 585였던 것이 198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물론 역시 정상치 범위에서 조금 이렇게 되는 웃도는 그런 정도였었는데 분명히 수치가 많이 개선되는 것을 좀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거는 치료 요건은 좀 그래서 3개월 후에 또 다시 측정을 해보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를 하고 난 뒤에 어떻게 이제 했냐면 그전에는 매일 운동을 했잖아요. 매일 운동을 하지 않고 왜냐면 실험적인 요소였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의 횟수를 매일에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하는 정도로 해가지고 운동도 낮추고 그 다음에 술도 이틀에 한 번씩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먹어보고 검사를 해서 나는 어느 정도를 해야 이렇게 정상으로 갈 수 있느냐를 좀 추정해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제 또 혈액 검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세 번째 혈액 검사에서 어떤 결과 나왔느냐. 기존에 이제 580대에서 190대로 떨어진 것이 조금 높아졌죠. 왜냐면 위에서 얘기했다시피 운동을 조금 깊이 하고 등등등 했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수치가 좀 올라갔고, 그러다 이제 500대까지는 올라가진 않았죠. 그리고 총 콜레스테롤도 조금 높아졌는데 거의 이제 그 정상치 기준에 좀 턱걸이가 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과 같이 좀 하면은 그래도 정상 범위까지는 턱걸이로 유지할 수 있지 않겠냐? 좀 먹는 거 좀 더 조절을 하고 하면 되지 않겠냐? 하루에 30분 정도 운동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기는 해요. 물론 매일 360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 되죠.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수치들이 나왔다는 거고, 근데 나쁜 콜레스테롤은 107에서 99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오히려. 아, 요거 좀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요런 이제 결과들이 좀 나왔다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이런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이 수치가 높아진 데는 이유가 다를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저처럼 식습관이 잘못돼가지고 생활 패턴이 잘못된 경우에는 한번 3개월 정도는 좀 교정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3개월 동안 안 먹었다고 죽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의사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거는 의사 선생님에게 이제 상담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콜레스테롤을, 나쁜 콜레스테롤을 측정하는 그런 병원에서 별도로 좀 측정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뭐,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결과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 또 팁을 좀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이제 처음 병원에서 그 어딥니까? 최초의 병원에서 공복 혈당을 측정을 했을 때에 110일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도 당뇨 수치도 높지, 중성지방도 높지, 그 콜레스테롤도 높지, 그 다음에 이제 혈압까지 높으니까 이거는 전형적인 안전이 대사증후군이다. 기능을 상실한. 그래서 운동으로는 절대 안 된다. 먹는 거 갖고 절대 안 된다. 무조건 약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그런 실험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수치를 어떻게 낮출까라는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검사에서도 110일이 나온 거예요. 병원이 다릅니다. 둘 다 다른데, 근데 이제 이전에는 이 그 혈색소라고 그러잖아요. 상결치 평균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거를 이제 측정을 하고요. 공복 후 혈당을 쟀습니다. 그전에는 안 했고요. 의사 선생님이 이제 혹시나 싶어서 이제 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검사를 했더니 당일 혈색소에서 5.6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상치의 턱걸이인 것 같은데, 뭐 당뇨 전 단계는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상 수치에 좀 들어왔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고, 공복 후 혈당이 96이 나왔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말하기로는 간혹 가다가 그 공복 후보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공복 후란다. 그 식사 후 식후 혈당이 그 혈당보다 공복 혈당이 더 높은 경우가 있다. 그래서 요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의견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요것도 당뇨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의 검사가 좀 필요하지 않겠냐. 뭐 그런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도 이제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병원에 많이 다녔을 거고요. 좀 이런 얘기하면 의사 선생님들은 기분 나쁠 수는 있겠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여러 병원을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신 분들도 있고, 저도 되게 재밌는 일들을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A라는 병원에서 B라는 병원에서 질병의 원인을 잡지도 못하고 치료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C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치료가 완치된 경우가 있어요. 아마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 꽤 많을 건데요. 그래서
환자 입장에서는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은 좀 어쩔 수 없이 여러 병원에 의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MRI를 찍었을 때 판독도요, 병원마다 판독이 결과가 다르더라고요. 그걸 저는 직접 경험을 했고,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하신 분들 꽤나 많을 건데요. 그래서, 뭐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 기분 나쁠 수 있는 얘기지만은, 환자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져서, 특히 이제 고지혈증이나 중성지방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조금 더 정밀한 그런 어떤 평가 기간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뭐 그런 차원에서 직접 경험했던 것들을 이렇게 공유하는 영상을 좀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좀 여러분들 다녀보시면서 한번 좀 여러분들이 검사도 하고 대용법도 찾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고지혈증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이 되게 크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자들이 선택하기도 쉽지 않고, 또 혈압약이나 당뇨나 고지혈증이나 중성지방은 또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된다는 인식이 또 환자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어가지고, 뭐 사실은 아니라고는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자 입장에서 되게 힘든 부분이기는 해요. 물론 이제 운동을 꾸준히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부분이기는 분명히 하긴 하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한번 좀 시도는 해볼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경험담을 공유를 했습니다.